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월세가 많이 나오는 다가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이제 12월 달 실전반 회원을 모집합니다. 7주 과정이고 단기 임대 1주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단기 임대에 대해서 세시한만 딱 들어버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업은 이제 우리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하고 주말반은 12월 7일 토요일 날 1시에 개강합니다. 이번까지 저희들이 100만 원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쳤는데 내년부터는 가격을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 빨리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가구를 요즘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경기가 어렵고 전후 세대들이 점점점 70대로 넘어가고 그 밑에 60년대생 그리고 70년대생들이 퇴직 세대가 되잖아, 그렇죠? 그래 하면서 노후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노후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현금 흐름이 나오는 이런 물건을 굉장히 좋아하시구나. 그리고 요즘은 이제 모텔을 갖고 때로는 에어비앤비라든지 단기 숙박 시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저번 주 일요일 날에 임장을 다녔는데 저희 집사람 데리고 아침 일찍부터 종로, 을지로, 중구 쪽하고 동대문 쪽을 이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시장 상황을 사실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보고 있어요. 주말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현장 임장을 혼자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국에 앞으로 내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제가 계속 임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들이 이 현금 흐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한 10명 정도, 10명 더 했나? 하여튼 입찰 상담도 해드리고 개별적인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그거 하면서도 내가 느끼는 게 연령대별로 고민하는 게 확실히 차이 나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가 눈앞에 이익을 갖고만 너무 보다 보면 조심해야 될 것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3타경에 125755, 강서구 화곡동이고 다가구 원룸이에요. 토지는 58평이고 건물은 111평입니다. 단기 경매고 감정가는 18억 9,700에 한 번 유찰되어서 15억 1,700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보존 등기가 되었고, 건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물은 아주 깨끗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건이다. 주차장 없는 걸 봤을 때는 다중주택인 것 같아요. 2021년식이니까 큰 하자가 없다고 저희들은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임장을 가서는 안에 계신 분들하고 꼭 만나보시고 그 안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사실 때 지내실 때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하면서 임장을 하셔야 됩니다. 공권 토지 일부 5.90평방미터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에 있다. 건축물 대장 및 현황상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 위치하나 개별주택 호실의 명판은 101호부터 404호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죠. 건축물 대장 및 건물 현황도상 공동치사실 부분은 주택 104호로 탐문 조사된다. 일괄 매각 제시의 건물 모두 포함이 된다. 말소 기준은 2021년 5월 11일에 있는 물건이고, 보증금이 9,500, 1억 500, 8,500, 1억 500 이렇게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권리상 문제는 전혀 없는 물건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건축물 대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축물 대장 보시면 호수, 가구수, 세대수에 호수가 20호로 되어 있죠. 다가구는 가구수가 몇 가구까지 허용되죠. 19가구까지 허용되지만 이 물건은 다중주택이어서 가구수가 아니고 호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20호까지 만들어놨고, 공부상의 20호지만 현황은 몇 톤지를 현장 가서 꼭 체크하셔야 되고, 여기 공지되어 있는 물건으로 봤을 때는 총 22개의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 지하 1층에 다중주택 4호와 공동치사실이 있고, 1층에 5개, 2층에 6개, 3층에 5개 호로 이루어져 있다. 보신 것처럼 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봐도 이 물건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간에 건생이 없기 때문에 위법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동치사실을 원룸으로 개조했는데 요거는 만약에 문제의 소지는 있긴 있다. 하지만 이거는 문제되면 그냥 그 방 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가구를 운영할 때 전혀 문제가 없이 서울에서 보기 힘든 위반이 없는 거의 완벽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수업 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가구 다중주택을 하실 때는 위반 건축물이 있는 위법을 해놓은 물건을 저는 입찰 바라고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게 방 개수가 많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아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몇몇 분들은 지금 해당 물건처럼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 성향에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좋은 물건도 당사자가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물건은 전혀 위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보면 통상적으로 경매가 많이 나오는 곳이 다가구 다중주택은 관악구 쪽에서 많이 나오죠. 2호선 라인에 낙성대역, 서울대 입구역, 봉천역, 신림, 그리고 신림선 그 위쪽에 보면 신대방역, 신대방 상거리역 그쪽이 실질적으로 다가구 다중주택이 경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곡동에서는 빌라가 경매가 많이 나오지 이렇게 해당 물건처럼 다중주택 다가구가 경매가 나오는 것은 진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물론 빨간 벽돌 오래된 것들은 자주 나오지만 이 해당 물건처럼 완벽하게 신축되어 있는 물건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물건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우리 물건은 위치가 화곡역, 우장상역 그리고 여기가 강서구청이죠. 우리 해당 물건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원룸인데 여기에는 원룸 수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뭐가 많아요? 빨간색인 상업지역이 많은 지역이에요. 물론 대로변이어서 상업지역이 있는 데도 있겠지만 우리 해당 물건처럼 요 일대는 뭐냐면 강서구에서 유흥가가 많은 먹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먹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다중주택, 다가구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거주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1인 가구들이 여기 거주하시는데 이분들은 어찌되었든 주위에 편의시설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물건처럼 주위에 유흥시설 그리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지역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이쪽 일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집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호선 라인이 좋은 거는 서울을 한 바퀴 도는 2호선 라인이잖아요. 순환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요 일자리와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에 2호선 라인의 역습경 매물을 우리가 선호하지만 여기는 동네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그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다가구라는 것은 나의 세입자들이 어떤 분이 와서 우리 집에 거주하실까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다가구 다중주택을 조사하실 때는 과연 우리 집에 와서 누가 살까? 그런 수요가 많이 있을까 없을까를 꼭 고민하시면서 물건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수요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 지역의 원룸의 시세는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 5층이고 전용이 4.32평, 우리 거는 약 4.8평 정도 됩니다. 오피스텔이 지금 분양하는 거 보면 전용 면적이 통상적으로 4.5평대로 많이 분양을 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얘가 4.32평이고 우리는 4.8평이다. 근데 얘들은 1050이고 사용 승인일은 2012년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보다 좋아요, 나빠요? 나쁘겠죠, 당연히. 방 크기도 우리보다 작고 연식도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보다는 조금 더 받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 또 다른 물건 한번 볼게요. 이 물건은 4.1평입니다. 우리는 4.8평이고 방이 하나고 얘도 2011년식입니다. 현에 45만 원. 또 다른 물건 봅시다. 얘는 엘베 있고 방이 하나 91년식인데 평수가 그 대신 크다 그렇죠. 근데 얘는 500에 50만 원이다. 지금 1인 가구들은 방이 큰 것보다는 신축을 원합니다. 깨끗한 거를. 얘는 100에 70만 원. 1.5루입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평수가 크다. 사용성이 2020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70만 원은 못 받을 것 같다. 오래됐는 것도 보시는 것처럼 천에 45만 원 정도 받는다.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대충 보더라도 우리 정도 스펙 되면 최소한 천에 50만 원 이상은 받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을 확인해 보니까 천에 50만 원에 관리비는 8에서 9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관리비에서 약 한 3만 원 정도 지출을 빼고 그러면 우리가 한 5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신탁 물건이니까 그냥 보증금 한 500으로 하고 월세를 최소한 관리비 포함해서 방 한 개당 55만 원 정도의 수익은 나겠다. 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거는 저희들이 손품을 팔아서 나왔는 거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조사를 하면 우리 정도 스펙되는 물건이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수익률표 한번 볼게요. 매매 시세는 저희들이 일부러 조사 안 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라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감정가가 얼마였죠? 약 19억 가까이 되었는데 내가 15억 1,700의 입찰을 본다고 가정하에 하면 대출이 80% 나온다는 가정하에 하면 대출 금액은 12억 1,300이고 월 이자는 얼마? 5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실투자 금액은 3억 7,400이 있어야 내가 최저가 정도 입찰 금액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보증금을 저희들이 1억 1,000만 원 정도 회수했을 때는 순투자는 2억 6,400이고 이자를 공제한 한 달에 월 소득은 얼마?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수익이 커요, 적어요?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찰가를 여기에서 조금 더 써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수익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이 봤을 때는 이 언저리에서 아마 낙찰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팁이 하나 있어요. 지금 연말이어서 대출이 조금 힘든 건 사실이에요. 제가 토요일 날에 대출 상담사들 몇 명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말 잘 들으세요. 다가구, 빌라, 아파트 다 똑같아요. 원래 낙찰가의 몇 프로? 80%, 감정가의 60% 중에 작은 게 대출이 나왔어요. 지금은 무주택자들이 생애 최초가 아니고 그냥 무주택자들이 취득을 했을 때는 낙찰가의 80%는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무주택자들이 취득했을 때는 낙찰가의 80%가 대출 나오고 기존의 1주택자들이 주택 하나를 더 취득하든 때로는 2주택자들이 주택을 하나를 더 취득할 때는 낙찰가의 80% 나오는 게 아니고 감정가의 60%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준비해서 입찰을 보면 잔금을 언제 냅니까? 1월달 내잖아요. 1월달 내면 그때 되면 상황이 또 틀려집니다. 지금보다는 더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자사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감정가의 60%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자금 계획을 잘 짜서 입찰을 보셔야 되고 1월 달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주택자는 낙찰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80% 자금 예산을 하는 게 맞고 기존의 1주택, 2주택자는 감정가의 60%만 대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자금 세팅하셔야 된다. 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대출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주일 전에 1주택자가 지금 낙찰받고 자세했는데 감정가보다 조금 낮게 낙찰받으니까 낙찰가에 거의 한 80%, 85% 많이 받으신 분은 90%까지 다가구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연말이라서 그런지 대출이 조금 막혔어요. 그래서 현재 1주택자는 한 개 더 취득하면 감정가 60%에서 대출이 나오고 기존에 무주택이나 하시는 분들은 1주택이 만들어질 때는 낙찰가에 80% 대출 나온다. 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자금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 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금 있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일까요? 기회가 아닐까요? 그걸로 완전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가구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금 예산을 잘 세워서 입찰을 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다가는 자금이 에러가 생길 수 있다. 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물건은 단점도 없고 거의 완벽한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물건에 명확한 단점이 하나가 꼭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입찰 상담할 때도 기수코 들어가서 꼭 봅니다. 아파트, 빌라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단독주택 다가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도로예요, 도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1년에 건물을 몇 개씩 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도로예요. 도로. 우리가 흔히 다닐 수 있는 이 도로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시간이 지났을 때는 제일 중요하게 와닿을 수 있는 게 뭐다? 도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물건이 있는데 앞에 도로가 우리 도로인지 아니면 나라님 도로인지 아니면 개인 도로인지 주인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나중에 내가 지금 낙찰받고 월세 받을 때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언제 문제 생긴다?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내가 팔 때, 매도할 때는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얀 부분이 도로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의 주인이 누군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도로는 누가 있느냐면 지목은 도로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도로로 있고 소유자는 군유지로 되어 있다. 이거는 지자체 도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군유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요 뒤에 것도 한번 볼게요. 군유지 전혀 문제 없죠. 지자체 도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 물건 앞에 있는 도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는 면적은 121평방미터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도로고 소유 후보는 법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소유권 변동일자는 79년도에 되어 있다. 국가도 법인이에요. 그래서 국가 소유인지 아니면 누구 소유인지는 우리가 토지 대장을 꼭 떼보셔야 됩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꼭 떼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대장을 떼보니까 여기 소유주가 누구냐면 79년 3월 22일 날에 구획 정리되면서 학교법인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가 도로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건물을 지을 때 이분들의 동의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월이 지났을 때 내가 나중에 건축 행위를 한다고 할 때는 학교법인 그리스도 교회에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짓는 건물들은 워낙 잘 짓기 때문에 그냥 내가 리모델링만 해도 충분히 사용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나중에 매도할 때는 이 도로 때문에 걸려서 매도하기 힘든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저는 엄청 많이 봤습니다. 이 물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꼭 확인해 보시고 건축행위 하는데 신축하는데 전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고 여러분들 입찰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소견이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관련 법규가 어떻게 바뀔 줄 모른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입찰을 보셔야 된다. 요 얘기로 마무리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번 주에 이야기 나왔던 민간 임대주택 등기가 있는 빌라 대출 관련해서 추가된 내용이 있을까요, 멘토님? 아니에요. 저는 대출 받았어요. CNC님 이따가 위에 보면 이 전화번호 있죠? 이쪽으로 해서 사건번호 하나 넣어주세요. 요 얘기도 제가 방송 때 그 회원님한테 전화를 주시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거는 대항력 포기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대항력 포기 물건은 상관이 없어요. 대항력 포기 안 된 물건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건데 제가 조금 말을 헷갈리게 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거하고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대항력 있는 물건이면 대출 안 나옵니다. 근데 포기했으니까 이제는 권리상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대출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라 살 때도 도로 체크해야죠. 빌라 살 때는 사실 도로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 말고 토지 전체에는 나 혼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지분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이렇게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주택일 때는 꼭 체크하셔야 된다.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전낙찰 연계된 세무사도 있나요? 저희하고 연계된 세무사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사를 저희들이 연계해서 해봤는데 세무사 사무실이 우리 전화로 업무 마비가 되더라고요. 부동산 관련된 세무사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뭐냐면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가 그냥 뭐 1주택자가 이전 있다가 보유해서 매도하면 비과세 처리되고,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순한 거지만 그 안에 또 뭔가의 문제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데도 못 받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알 수 없고, 저 기장을 20년째 해주신 세무사님이 계시는데 이 세무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거 좀 해주면 안 되느냐, 회사 다른 우리 교육생들 때 있는데. 아이고,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은 절대 안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된 세무사는 없고 그냥 내부에 검색해서 찾아보면 훌륭하신 세무사님 많이 계십니다.
그쪽에다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국세청 번호 126번이죠. 거기다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래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공기는 굉장히 살살하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낙찰 옥션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